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보니까요. 네. 더 정이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뵈니까 좋네요. 자주 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옷은 벗고 그래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점점 옷차림이 네네. 젊어지시는 느낌. 아유, 네. 굉장히 캐주얼하게 오늘. 그러게요. 어제 잠을 너무 못 자서 네. 지금 정신이 지금 혼미한 온전치가 않아요. 아. 걱정도 되네요. 방송 도대체 잘할 수 있을까요? 잠을 왜 안 자시고 안 주무신 이유가. 어떤 음악을 그렇게 심취해 들으신 거예요? 아니 뭐 음악도 그런데 낮에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네네. 커피를 먹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아. 좀 한 2-3시간, 3시간을 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는 잘 안 마시잖아요. 낮에는 마셨. 네, 낮에 마셨는데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학구적이고 예민하고 그러한 그러지는 않은데 음. 그냥 몸이 약한 거예요. 그렇군요. 나이 먹어서. 만약에 커피를 드실 때는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또 블랙으로 먹어요, 근데. 진하게. 예. 그러시구나. 아니면 뭐 설탕 타고 프림 타고 이런 걸 네. 좋아하지는 않아요. 커피 맛도 잘 모르는데 그냥 네. 블랙이 그나마 숭늉 비슷해서 그냥 먹으면 괜찮아요. 예전에 네. 기억했던 숭늉 맛이 나는 숭늉맛. 네. 거군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를 보니까요. 사마귀 얘기랑 러시아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되게 매치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예. 네.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마귀를 공부하다가 네. 보니까 러시아가 생각이 나고 네? 러시아가요? 예,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제가 가끔 글을 쓸 때 벌레 인문학이라 그래갖고 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벌레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마귀 하면 우리 벌레 박사님은 러시아가 생각나고 닥터 지바고가 생각난다. 네. 이야,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는 사마귀 그러면 당랑권. 예, 오늘 그 얘기도 나왔어요. 당랑권. 네, 맞아요. 사마귀가 진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생각나는데. 네. 네. 오. 그리고 또 그 뒤에 사마귀 죽이면 뒤에 그 엉덩이에서 실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네. 그게 뭐냐면 해충인가요? 내장하니까. 아니 살아있다니까요, 그게. 실뱀처럼. 기생충이에요. 연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가시. 연가시라고 그래서 네. 여치나 아니면 네. 사마귀 몸에 들어가서 성장을 해요. 그럼 나오면 한 1m에서 2m까지 돼요. 그럼 모든 사마귀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지는 않고 상당히 한 40% 이상 그래요. 그리고 여자 사마귀가 남자 사마귀를 잡아먹죠. 네, 되게 진짜요? 흔한 현상이죠. 그럼요. 그러나 이거 오늘 다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 어. 고개를 끄덕거려질 거예요. 왜 러시아 얘기가 나오고 닥터즈바고 얘기가 나오는지. 네. 오늘 좀 할 얘기가 무서워요. 많네요. 여자분들이 무서워요. 사마귀가 아닌데. 왜 저기 뭐죠? 다른 그때 왔을 때도 왜 그 여자가 거미 이야기요. 거미가 남자 거미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잡아.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네, 무서워. 거기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가지고 안 돼. 자손을 번창시키려고 그러는 남자라고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네. 네. 그럼요. 사람만 안 잡아먹으면 되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무서운 사마귀. 네. 이게 이제 익충이라고 하는데 해충이 아니라. 오. 네. 익충이라는 건 이로운 벌레. 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이롭다는 거죠. 그런데 네. 사마귀는 해충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또 익충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익충으로 분류하면 네. 충분히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왜 무서운 사마귀가 왜 익충이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사마귀 자체의 모습을 보면 사뭇 다른 벌레들과 모양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체격도 유난히 커요. 그렇죠. 몸체도 길고요. 눈도 동그랗고 머리는 무슨 깍두기 머리처럼 해서 세모나게 생겼고요. 조폭 같죠? 네, 그리고 머리가 전체가 다 돌아가요. 뒤로 옆으로 뭐 로봇처럼 돌아가는데 네. 오. 이제 절지동물이고요. 크기가 뭐 큰 것들은 10cm도 넘고 그러는데 와. 외계인 모양을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 발이 길어요. 앞발, 뒷발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사람은 보통 이 관절이
절지동물이니까 관절이 있잖아요. 네. 네. 이 팔꿈치하고 팔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V자로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손목을 꺾으면 N자가 돼요. 네. 근데 사마귀는 여기가 길어요, 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손목 꺾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N자로 확실히 돼요. 한국 사람들은 V자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N자가 돼요. 이렇게 N자가 되는데 요 앞부분에 양쪽에 칼날같이 날카로운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끝에요? 예, 오. 발이죠. 그래서 다른 벌레들이 있으면 탁 움켜줘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갈고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낫을 든 낫 있죠. 벼베는 낫, 네네네. 풀베는 낫을 든 모양이라고 보시면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생긴 걸 보면 기괴하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네. 좀 무섭기까지 한데 네네. 우리가 어렸을 때 다른 뭐 메뚜기는 잡아서 먹기도 하고 예. 갖고 놀기도 하고 예. 네.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사마귀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막이 오른다. 사마귀 하면 사마귀 오른다 그러고. 네. 아, 몸에 사막이 난다. 예, 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관없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사마귀 뭐 무슨 부스럼 오른다고 얘기하고 아, 어떤 애들은 사마귀 난 애들은 사마귀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뜯어먹게. 사마귀가 먹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다 어. 사실은 허구거든요. 거짓말이군요. 전혀 어. 이치에 그러네. 닿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기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쵸. 더 이제 무섭게 사람들을 그쵸. 만들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곤충계에서 보면 사마귀는 최상위권에 속한 어. 포식자예요. 뭐 동물로 말하면 호랑이 사자 정도에 속. 사냥꾼이군요. 왜 그러냐면 네. 곤충인데 식물을 먹지 않고 동물만 먹어요. 다른 벌레만 줘. 육식이야. 육식만 먹어요. 아, 곤충인데 예. 곤충을 잡아먹는다. 예, 오. 100%예요. 와. 그리고 그 최상위 포식자인데 주식이 뭐냐면 잠자리, 매미, 뭐 메뚜기, 나방, 모기 이러는데 심지어는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고 와. 그 다음에 조그만 뱀도 잡아먹고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하는군요. 예, 네. 그리고 뭐 웬만한 딱정벌레,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잡아요. 잡아서 그 껍데기를 깨고 먹어요. 이야. 왜냐하면 이빨도 또 굉장히 강한 턱이 있거든요. 이빨도 네네. 세고요. 잡식성이잖아요. 아니요, 육식성이라니까. 육식성. 네. 아예 그 육식은 가리지를 않는데 아예 채식 쪽으로는 채식은 안 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걸 보면 몸은 느려요. 예. 몸은 느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마귀들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체가 느릿느릿하죠. 크니까 네. 느릿느릿하죠. 그런데 그 어떤 이제 자기가 타겟. 먹을 네. 만한 이제 벌레들이 앞에 있으면 낚아채는데 딱 0.25초 걸린다 어우, 그래요. 세상에. 엄청 빠르네요. 삐쩍- 1초면 4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딱 잡아채면 그 여기 사람들이 낫을 든 모양을 한 네, 손 갈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딱 움켜쥐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두 다리로 딱 하니까 갈퀴에 딱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가는 거죠. 와. 뭐 말하자면 이제 지옥에 갇힌 것 같이 되는 거죠. 와. 예. 그런데 이 특징이 60만 먹는데 네. 움직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아. 도망을 가는 법이 없어요. 그 큰 등치로 해서 심지어 자기보다 큰 동물이 나타나고요. 자기보다 큰 새가 나타나고 그래서 안 도망가요. 무조건 공격인가요? 공격을 해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쿵푸 영화, 중국 영화 보시면 당랑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그럼 앞발을 딱 들고 요걸 이렇게 앞으로 치면서요. 네네. 왜 사자들, 호랑이들도 보면 따귀 때리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고양이나 개가 있어도 자기보다 몇십 배 큰 동물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안 도망가요. 뒷다리 딱 들고 앞다리 딱 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야. 사람이 가도 그러고요. 오.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와도 도망가지 천적은 누구죠? 천적은 이제 새라든지 새가. 큰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야. 이야.
전혀 도망가지를 않아요.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 또 강력한 앞발이라는 무기도 있고요. 네. 근데 육식만 하죠. 도망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곤충계에서는 뭐 감히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와. 조폭 같은 분위기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를 네. 느낄 수 아니 있어요. 무대포 정신이 있어요. 네네. 어. 근데 머리는 또 삼각형의 깍두기 머리고요. 그러니까 어머. 그리고 천적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 절대 도망가지 않고 음? 맞서 싸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 왜 이렇게 큰 마동석 같이 등 큰 사람들이 네. 길 가다가 누구 부딪히면은 딱 째려보고 네. 네. 그냥 아무한테나 덤비잖아요. 네네. 네가 나를 밀쳤어? 그래서 이제 이제 약한 자존감에 또 못 참고 이제 패싸움 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뭐 깍두기 머리한 깡패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덤비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한 모습이 좀 사마귀한테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좀 그 핫템퍼네요. 보니까 다혈질. 제가 볼 때 그 후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진짜 맞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렇게 벌레끼리 싸움을 붙여요. 네. 그러면 거의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는데 사마귀가 네. 다른 것들은 심지어 정갈도요. 네. 예. 처음부터 무조건 덤비지를 않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사마귀는 누가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가서 다 덤벼서 다 손으로 움켜줘요. 선제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뜯어 먹어요. 어머. 네네. 그러니까 무지하게 공격적이야. 공격 본능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와. 그냥 뭐 수비하는 법을 모르고요. 예. 참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동물 채집하라고 곤충 채집하라고 네네. 그러면 채집하는 박스를 문방구에서 팔잖아요. 예. 네. 그럼 거기다 메뚜기도 넣고 잠자리도 넣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나비. 거기다가 뭐죠? 이제 이 사마귀. 사마귀까지 넣으면 그 다음 날 보면 불상사가 일어나요. 다 잡아먹고 벌레들이 몸체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가요. 날개, 다리만 남고. 그리고 살아남은 건 유일하게 이제 사마귀만 남아요. 사마귀 짓이군요. 네, 사마귀는 뭐 식성도 좋아갖고 이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예, 그 사마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도망을 안 가는 줄 아세요, 사마귀가? 사마귀가요? 아까 후진을 말씀하신 거예요. 못한다면서요. 안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발 구조가 예. 위로 뒷걸음 못 하는 예, 거예요. 이렇게 너무 몸체가 크고요. 발은 기형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잘 날지도 못해요. 특히 암컷은. 날지를 못해서 도망가기보단 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야. 그리고 자기가 또 싸움도 잘하고. 네네. 예. 오, 무슨 말 가겠다. 예, 그래서 도망가기보다는 주로 이제 싸움을 택하죠.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잘 날지 못해서 자기 입만 믿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뭐 조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오. 사마귀.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또 이런 사마귀가 익충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혀 식물을 먹지 않잖아요. 네. 모기를 잡아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고요. 그러네. 또 죽은 건 안 먹어요. 움직이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해충, 익충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네. 주로 모기, 나방 뭐 이런 해충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농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네요. 네. 예. 어느 면에서는 하이에나보다 식성이 아주 까다롭네요. 네, 살아있는 하이에나는 죽은 거. 것도 네, 먹는데 네. 얘네는 산 근데 거. 얘네는 살아있는 신선한 것만 그렇게 노려서 네.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러다 보니까 좀 끔찍한 사고들이 가끔씩 나요. 이제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연가시 얘기를 했는데 연가시. 우리 한국에도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연가시라는 선충인가요? 근데 기생충이 사람 기생충.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사람이 좀비처럼 변하는 맞아요. 그런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그 연가시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죽어요? 환경이. 예, 근데 그냥 그 상상에 의한 창작물이고요. 여치나 메뚜기 그다음에 이런 사마귀는 연가시에 피해를 많이 봐요. 네.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데이터에 의하면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한 45%가 연가시에 의해서 이렇게 사막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감염이 되냐면 연가시라는 아주 얇은 실같이 생긴 그렇죠. 네. 그런 기생충이 어디서 사냐면 저기 물 속에서 살아요. 근데 물 속에다 알을 낳아요. 네네. 그 알을 낳으면 모기도 거기다 알을 낳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모기 유충이 또 그걸 먹어요. 그다음에 또 모기도 잡아먹고요. 그러면 모기 몸에 들어갈 때는 알이었죠. 이제 그 애벌레 형태로 해서 아주 조그맣게 네. 하고 또 알 형태로 해서 그 막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네. 소화가 안 되고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모기를 누가 먹냐면 사마귀가 먹는 거예요. 그 알을 예. 있는 상태에서 모기를 먹어버리니까. 예, 그러면 또 모기가 그 몸에 들어가면 그 몸 안에 있는 네. 모기 몸 안에 있던 그 연가시에 어허. 알이 부화를 애벌레가 해서? 네. 이제 거기서 살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심지어 뭐 길면 2m까지, 웬만하면 1m까지 오. 얇은 실처럼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빛에 이렇게 네. 사막의 몸을 비춰보면 네. 속안이 까맣게 꽉 차 있어요. 오. 이야. 예,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예. 사마귀가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면 물로 찾아가요. 민물에. 어? 네네, 물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가시가 조종하는 거. 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조정을 해요. 물로 가게 만들어요. 오. 그래서 물로 가야만 자기도 빠져나올 연가시가 수 알을 있으니까. 낳으니까. 아, 맞아. 그렇게 가서 이제 물 속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사마귀를 잡으면 죽이잖아요. 네. 그럼 사마귀는 죽었는데 엉덩이에서 연가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직접 보셨군요. 살아요. 저도 네. 못 봤는데. 살아있어요. 연가시는. 예리미리 네. 출신이에요. 예리미리. 이제 그런 네. 이제 먹을 거 뭐 못 먹을 거 안 가리고 다 먹다가 이제 결국은 네. 그런 비참한 사고를 많이 그러니까 당하죠. 자기 스스로 알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저는 네. 연가시가 엉덩이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게 오.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부화된 거. 자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아니 지금 왜 그 연가시가 사마귀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나오는지 그 과정이요. 마치 저는 그 러시아 인형 생각이 났어요. 러시아 인형 큰 거 속에 작은 조그만 거 들어가고 작은 또 거 계속 속에 그죠. 작은 거 계속 나오죠. 가잖아요. 그런.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사님 표정 보니까 땡인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그 러시아하고 지금 박사님 아니, 제가 예, 말하는 거. 저는 조금 박사님하고는 다른데 문학이라든지 요가잖아요.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요- 영화 이야기. 아, 영화 이야기. 연가시를 품은 사마귀를 보고 러시아 인형. 생각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끔찍한 사고 하나는 네. 남녀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교미할 때예요. 그래서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체격이 커요. 또 잡아먹히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암컷들이 수컷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 수컷이 귀하나요? 수컷이 막 85%밖에 안 되니까. 예? 암컷이 암컷에 100이라 비해서. 그러면 아, 예, 네네. 예, 좀 모자라군요, 85% 숫자가. 밖에 안 돼요. 자꾸 왜 잡아먹으니까 그러냐면 그러지. 암컷이 이제 잡아먹기 때문에 1대1의 성비가 안 돼요. 어허. 아하. 그래서 이제 주로 첫 경험을 하는 암컷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아, 처음에 아이러니하네, 교미를 아이러니하네요. 하는 네. 근데 이 수컷을 찾기가 힘드니까 예. 페로몬을 뿌려갖고 예. 이제 유인을 해요. 아, 유인하는군요. 조그만 것들이 오면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암컷이. 그러다 이제 그나마 좀 큰 것들이 오고 성숙한 수컷 개체가 오면 교미를 하는데 암컷 그러니까 사마귀의 머리가 제가 네. 그랬잖아요. 앞으로 막 앞뒤로 막 돈다고 이렇게 예. 뺑뺑 돌아요. 네. 그래서 교미할 때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어머. 그리고서 어. 교미하다가 조금 지나면 수컷의 머리를 먹어요. 암컷이? 예, 아그작 씹어 먹어요. 와, 그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몸뚱이 살아있고 나중에 머리 없이 몸뚱이 역할을 교미는 하고. 계속해요. 야, 엽기적이다. 엽기적이죠. 내가 그래서 와. 희한하다 그랬잖아요. 와, 사이코. 그런데 심지어 머리가 없이 네. 2시간에서 6시간 교미가 지속이 돼요. 몸뚱이만. 예, 왜 그러냐면 와, 그 가능해요. 사마귀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는 신경이
몸에도 다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두뇌가 지령을 내리면 네. 나중에 두뇌가 없어도 근데 몸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억제를 하는 중추신경이 있어서 예. 예, 도망갈 준비를 해요. 자기 위험도 알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성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교미행위를 할 때 내가 피해야 되겠다, 예. 적당히 해야 되겠다라는 억제하는 신경이 있는데 어머나. 머리를 먹어버리니까 예.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교미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나. 아, 여기 이제 네. 격렬하게, 예. 더욱더 격렬하게. 6시간까지 하는 기록이. 그래서 암컷이, 네. 수컷이 억제할까봐 머리를 먹는다고 지금 올라왔네요. 예, 그렇게 해서 네. 하는데 진짜 엽기적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밌는 게 뭐냐면 도망갈까봐, 야. 그 수컷을 이제 안 먹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평균 한 37개 정도를 낳아요. 오. 근데 수컷을 잡아먹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87개, 88개까지 야. 와. 2배가 훨씬 넘어요. 두세 배. 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게 곤충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성들의 그게 있군요. 이건 종족을 많이 남기기 위한 음흠. 투자. 그렇죠, 맞아요. 투자다. 본능이다. 수컷을 잡아먹는 행위는 종족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또 거미들도 그래요. 네. 브라운 저기 뭐죠? 블랙 위도우도 네. 남편을 잡아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잡아먹고 경우도 있나요? 많이 살아남아요. 나중에는. 도망가 처음에 남자도 있나요? 네, 처음에 아니 도망가는 남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야. 머리만 안 뜯기면 머리를 도망갈 수 피하면 있어요. 되죠, 이렇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암컷이 훨씬 큰데. 아니 경험이 있는 와. 사마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처음만 주로 그래요. 네. 야. 근데 이제 사마귀들도 이 그 남자 사마귀들의 외모를 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튼튼하고 후세를 위해서 좀 성숙한 수컷을 찾는 거죠. 야, 정말. 실제 모성 저기 뭐야 본능이에요. 귀뚜라미도 그래요. 귀뚜라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리하고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소리가 크고 우렁찬 수컷을 찾아요. 아무것도. 네, 그거 소리 비실비실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네요. 개구리도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개구리도 수컷 엄청 소리 크게 울잖아요. 예. 네. 그게 내가 센 놈이야, 내가 왕성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아니, 비둘기도 그렇더라고요. 울 때를 이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야,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더 많이 번창시키기 위해서 예, 어떤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그렇지만 사마귀 남자의 운명은 조금 많이 안쓰럽네요. 그래서 이 동물들 보면요, 네. 네. 수컷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한량이에요. 곤충들은 한 가지 일만 그래서 잘하면 이제 되는군요. 네. 종족 번식을 위한 교미가 끝나면 많이 희생을 당하고요. 수명도 짧아져요. 어허. 그 인간의 수컷이 제일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해요. 일도 많이 하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찍 죽고 돈도 다 많이 벌어. 그러니까. 요즘도 여자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작가 이문열 씨가 그러잖아요. 네.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 수컷이 제일 불쌍하다고. 이문열 씨가 한번 그런 얘기하면 공감합니다, 공감을 이문열 해요. 어느 정도. 네. 조선시대에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농한기 때 그렇게 노름질을 하고. 그러니까 농한기가 있었지 조선시대 때는. 투전판에. 요즘은 우리 365일 일하는데. 문서 잡혀 먹고 마누라까지 잡혀서요. 정말 그 사막이 정말 네. 애처롭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닥터 지바고 있죠. 네. 거기에 OST 중에 그 닥터 지바 유리 지바고하고 사랑을 했던 불륜이었지만 라라. 우리 라라의 띵 곡이 있어요. 네네. 눈 위를 마차가 달리고 막 그래서 라라가 떠나는 모습까지. 그러면 그 설원 위에서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하고 울리잖아요. 네. 네네. 그 음악 들으시면 지금 여기 눈은 안 오지만 한국의 옛날 아름다웠던 그런 설원을 아마 꿈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불륜 예찬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근데 들을 수 이제 있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면 충분히 공감은 갈 수 있어요. 닥터 집하고 한번 봐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 나면 제가 이 사마귀 얘기하고 한번 섞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제보가 아주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닥터 지바고 부인 아주 너무 착합니다. 이렇게. 네. 착한 지주의 딸로 나오죠. 그래서 착하기만 한가요? 지바고하고 정략 예쁘기도 결혼을 한가요? 하는데 네. 네. 소설의 그러니까 뭐야 플롯 구성상 네. 네. 그러니까 지바고가 그때 혁명기였으니까요. 일제대전과 또 그 볼셰비키 혁명 고 1917년 네. 그 이전 후로 해서 한 거니까 그 당대를 지배했던 부패한 세력, 지주 세력, 네. 기존 뭐 귀족 세력 여기와 그 부인이 그쪽 세력이죠. 아. 그리고 라라는 그 남편이 혁명가였어요. 네네. 공산혁명가.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롯 자체가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사랑을 찾아 떠도는 그 여인의 이야기인가요? 이제 닥터 지바고 이야기를 그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그런 플롯이 아주 유유하게 절묘하게 흐르고 있죠. 거기를 왔다 갔다 줄타기 하면서 네.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그분이 의사인가요? 의사예요? 아니 그거는 지바고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죠. 네. 이제 거기서는 의사인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네. 그 스토리가 원래 스토리가 이제 소설이거든요. 네네.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부유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요. 네네. 그리고 미술, 음악, 그다음에 시 같은데 아주 탐닉을 해서요. 네. 굉장히 뭐 재정적으로나 음흠. 그다음에 모든 문화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오.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톨스토이하고 굉장히 친했고요. 아. 그래서 작가들 뭐 유명한 뭐 문학을? 음악가들 이런 네. 사람들이 집안을 많이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독일 유학을 떠나요. 네. 네네. 그때 이제 당시는 이미 혁명기가 지나갔고요. 네. 네. 낭만주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시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요. 네. 네네.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을 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짜르 체제하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농노들의 해방은 됐지만 네. 농촌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 농노제는 더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네네. 농부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기근도 들었고 그다음에 물론 짜르 체제 하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서구 자본을 들여와서 공장도 짓고 산업화도 진행되고 근대화가 진행됐지만 거기에 근로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네네. 실업률이 너무 심각하고 저임금이었고 그래서 뭐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그때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17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죠. 레닌이 망명 같던 레닌을 데려와서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주의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이데올로기에 빠져갖고 사회주의자 쪽에 쓰면서 혁명 분위기로 폭력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폭력에 의해서 모든 인민들이 탄압받고 네네. 빼앗기면서 탈취당하고 살아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혐오를 느끼는 거죠. 네. 자기는 독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독일에서 살 때도 그러니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도 자유롭게 연애했거든요. 그 유럽에서도 뭐 약혼자 있는 여자하고 청혼도 해보고 유부녀한테도 청혼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불이했네요. 예. 네. 근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로맨티스트였고요. 지성인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저기 러시아의 작가들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도 그랬거든요. 네. 톨스토이도 자유분방했군요. 그냥 막 굉장히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네. 물란하게 살았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그런 혁명 세력이나 또 그 이전에 혁명 세력 이전에
또 뭐 지주 세력이라든지 귀족 세력도 좋아하지는 않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자기의 자전적 소설로 쓴 게 이제 닥터 지바고예요. 주인공이 자기 모습. 자기에서 의사로 바뀐 거죠. 닥터 지바고.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오마 샤리프라는 뭐 여기 연세 나이 한 50 이상 드신 분들은 오마 거의 아실 샤리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자라났는데 네. 실제로는 레바논 태생의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오. 근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 중동에서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왜? 기독교도 있고 아랍기도 있고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와.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는 당연히 아랍국이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러시아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네. 혁명일 왜 러시아 사람이나 러시아 태생의 사람을 쓰지 않고 왜 아랍 사람을 썼을까? 눈도 부리부리하고 딱 보면 중동 사람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신 러시아 자신의 사람인데 모습 눈이 없었구나. 부리부리하고요. 네. 네. 이 광대뼈도 좀 있고 각이 지고 그래갖고요.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캐스팅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작가가 자전속 소설이니까 그 그렇죠. 사람을 네. 모티브로 해서 주인공을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러면 저기 블레 박사님은 소설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두개다 어렸을 때 보셨어요? 봤죠. 중3 때인가요? 소설을 봤고요.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되게 너무 기쁜 거 영화도 아니에요? 네. 세네 번인가 봤는데 네. 음악이 좋아서 보다가 나중에 어른이 대학 되고 나서 들어가서 어른이 되고 나서 역사를 공부한 다음에 왜 저 사람을 네. 저렇게 표현했는지 남들은 다 전쟁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혼자만 자유롭게 연애하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 너무 거 일찍 보면서 보신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면 너무 일찍인데 미성년자인데 그거 아니요 보셔도 저는 뭐 책은 저도 네. 닥치는 대로 읽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갔는데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런 거죠. 혁명이나 이데올로기보다 개인적인 사랑, 인간의 삶이 먼저다. 그러니까 당대로 말하면 그렇죠, 맞아요. 사치스러운 로맨티스트고요. 저 분에 넘치는 실존주의자죠. 그러니까 우리 때로 말하면 박정희 정권이나 아니면 그 전두환 정권 때 남들은 다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하는데 연애하고 다니던 나는 이게 더 좋아. 다가오고 아니고 뭐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루박 춤추고 예, 근데 그 뭐 자유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가 거예요. 누구를 뭐라 해요? 나는 이데올로기 싫다 그러고 네.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짱이 타입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하고 예 스토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원래 닥터 지바고하고 지바고는 결혼할 여자가 있었고요. 자기를 아마 제 기억이 영화에서 본 기억이 더 나는데 자기가 고아였는데 자기를 자식 삼아준 양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걸 거예요. 네.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모스크바에서 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반해요. 그게 라라인데 그 여자도 결혼할 남자가 있고 자기도 결혼할 여자가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자기가 결혼할 여자는 지주의 부잣집 딸이고 네. 그 라라. 라라가 결혼할 남자는 혁명가였어요. 그러니까 네. 당대의 양쪽 이데올로기가 다 있는 거죠. 오호. 지금으로 말하면 우파, 좌파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져서 1914년이죠. 군의관으로 이제 닥터 지바고가 차출이 되는데 그때 라라의 남편이 행방불명이 돼요. 네. 예, 그러냐면 라라가 옛날에 이제 강간, 겁탈을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그게 라라의 남편이 굉장히 여자를 의심도 하고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제 라라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집착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버려요. 전쟁에 가는데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라라가 자기 남편을 찾겠다고 예. 간호사가 돼갖고 조공 간호사가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만나요.
저기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하고 어. 지바고는 의사로 간호사로 만나요. 아,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사랑에 빠지죠. 아하. 아하. 예, 그럴 수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또 몇 년, 한 3년 있다가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식인들이잖아요. 네네. 네. 의사 같은 사람들, 음. 시인. 근데 여기서는 시인이고 의사로 나오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막 피해 다니고 끌려 다니고 막 그러다가 여기서 그러면서 라라하고는 또 라라를 피신시키고요. 또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혁명을 피해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 자유로운 연애주의자죠.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연애에다. 연애에다가. 이야. 예. 그리고 시골로 도피해서 라라와 다시 만나서요. 행복하게 또 살아요. 네. 재회를 해요. 어. 그러다가 또 혁명 세력에 붙들려서 또 끌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아내한테 돌아가고 또 자기 아내 죽고 또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고. 뭐예요? 그럼 라라는 어떻게 됐어요? 라라는 나중에 이제 혁명 세력 때문에 멀리 피신시켜요. 이제 지바고가. 그래 거기 가서 또 그 피신할 때 도와준 사람하고 라라는 또 결혼하고. 뭐야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네네. 예, 저는 이제 그 스토리는 그거예요. 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 그 와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벨상에서 이제 그 할리먼에서 노벨상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러시아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죠. 아직 혁명의 그 이제 그때는 완전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대니까 네네네. 보수적.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연애밖에 한 게 없는데 연애 소설인데. 그런데 서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 당대에는 상을 자기가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압력이 너무 심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 솔제니치라는 소련의 옛날 네. 작가도 자기가 눈치를 본 거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상을 이제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 닥터 지바고가 왜 생각이 났냐면 사막을 하다가 보면 재밌어요. 러시아라는 큰 나라, 네. 뭐 닥터 지바고도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느낌이 그래요. 사납다라는 느낌도 해요. 그다음에 무섭다. 그다음에 뭐 KGB도 생각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고르바초프. 골바초프는 그나마 점잖게 생겼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독재들, 레닌, 스탈린, 그다음에 푸틴,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웃지를 않잖아요. 네. 좀 무섭게 생겼죠. 네네. 예,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은 재밌죠. 상남자라는 걸 계속 시사하잖아요. 어. 외국의 원수들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도 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30분, 1시간 늦는 건 예외, 그렇죠, 맞습니다. 예사예요. 어. 근데 이제 무법자처럼 군림을 하죠. 자기 정적들을 하루아침에 제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계적인 갑부들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연상이 되더라고요. 큰 등치에 그 무서운 뭐 그냥 그런 뭐 핵무기도 연상이 되고 막 그러죠. 막 그런. 푸틴 대통령이 그 머리에 이렇게 그건 골바초프. 고르바초프. 지도 같은 거 있는 아, 사람. 네네. 이제 골바초프나 옛날에 보리스 옐친 같은 사람들은 네. 서구 그러니까는 1900년대 말에 네. 그때에 이제 너무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다 독립시키면서 공산 체제 아예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네, 그거를 재건시키는 사람이 지금 푸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자기는 뭐 공산주의 서기장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옛날 러시아 시대 때 짜르 황제처럼 돼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무섭다. 생긴 것 자체가 기괴하다. 막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마 샤리프가 연기했던 그 뭐죠? 그 닥터 지바고 보면서 네네. 혁명 가운데서 계속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을 하는 네. 그 잡아먹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사막이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게 떠올랐어요. 연상이 예, 오버랩이 연상이 됐어요. 됐었군요. 연상으로.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또 연가시 같은 이렇게 뭔가 먹을 것 먹지 않아서 먹지 않아야 될 거 먹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 보면서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네네.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침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자멸하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아이고. 네. 계속.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일 전쟁 때 그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갔다가도 결국은 손 놓고 나와야 됐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거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남자가 85%고요. 네. 네. 여자가 100이면 남자가 85%밖에 안 돼요. 어. 거기도 남자가 모자라요. 그렇군요. 예, 사마귀도 남자. 사마귀가 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가서 하도 전쟁을 죽어서. 계속했잖아요. 네. 아. 패배를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 때부터 18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네네. 러시아의 황제 했고 이제 공화정 했던 사람 그때 많이 죽었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대전 때도 뭐 그랬고요. 2차 대전 때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혁명으로 많이 죽었고요. 얼마나 또 많은 스탈린 사람, 많은 사람 네네. 학살했어요. 남자가 모자라요. 네. 그런데 그 남자 수명도요. 62세, 64세예요. 네. 여자가 77세인데. 우리 어우. 시간이 엄청 예. 많이 갔습니다, 박사님. 이유가 이제 왜 마무리해 그러냐면 주십시오. 네. 보드카를 많이 먹어요. 아하. 네, 그래서 굉장히 간질환으로 많이 죽는다 그래요. 맨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야. 폭 빠졌어요. 너무 푹 빠졌어요. 네. 대서사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누고 끝낼게요. 예, 제가 너무 길게 끌었네요. 예, 아무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